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문을 내놨지만 정작 모레부터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는 또다시 불참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정당에서 삼선 의원을 지낸 이해훈 전 의원을 파격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거취를 둘러싼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의 거센 비판 여론에도 입을 닫고 있던 김범석 쿠팡 의장이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약 2,000자 분량의 서면 사과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행보로 봐선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당장의 탈팡을 고려한 고육지책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한 달 만에 김범석 의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된 고객 정보를 100% 회수했다며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력으로 지원하느라 사과가 늦었다며 국민 정서에 소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950자가량의 사과문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5차례 언급하며 가속화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에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20일 기준 쿠팡의 주 이용자 수는 닷새 연속 감소해 1,48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분위기가 좀 반전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성난 소비자 민심을 좀 가라앉히고자 김범석 의장이 좀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김 의장의 사과가 나왔는데 쿠팡을 향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는 하면서 국회 청문회엔 또 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출석이 요구된 김 의장의 동생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김 의장의 입국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공개한 김범석 쿠팡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해외 거주 중으로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그리고 강한승 전 대표도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한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이틀간 진행되는 연석 청문회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곧바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정조사도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행 명령뿐만 아니라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여기에 김 의장 입국 금지까지 추진하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김범석 의장도 검은머리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국내의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부도 청문회에서 쿠팡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거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만 하고 정작 청문회는 불출석하는 모습이 한국 정부 패싱으로 비춰지며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체조사 논란에 대한 쿠팡의 성명서도 의구심을 낳습니다. 국문과 영문을 비교해보면 불필요한 불안감이란 표현이 잘못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해외 고객들에겐 한국 내 우려가 잘못됐다는 점을 교묘하게 부각한 의도로 보이는데 김범석 의장의 사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쿠팡이 그제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는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묘하게 다릅니다. 한글로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고 써놨지만 영어로는 잘못된 비난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falsely accused라는 표현은 정부나 국회, 일부 언론의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혐의 제기였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국문판에 불필요한 불안감이란 표현은 영문판에선 잘못된 불안감으로 둔갑했습니다. 마치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내 비판 여론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질 불법적 이슈가 아님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 의도된 다른 성명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 투자 매체 배런스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피해가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미국 뉴욕 증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뛰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간 대리 사과에 청문회 대리 출석까지 철저히 뒤에 있던 김범석 의장이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과문 내용과 그 배경을 산업부 유승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 기자. 자, 김 의장이 마침내 사과는 했는데 이 사실 시점도 늦었고 육성이 아닌 서면 사과문입니다. 네, 먼저 김범석 의장의 첫 공식 사과는 유출자의 진술서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쿠팡이 대응 전략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2,000자 남짓 분량의 사과문에서도 총 5번 등장한 국민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국내 1위 온라인 상거래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 플랫폼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다른 기업들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개 사과한 것과 달리 김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이번 사과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과문에서도 눈에 띄는 게 이 정부와 협력이라는 단어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 외에도 정부를 7번, 협력이라는 단어를 3번 언급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한 건데요. 지난 25일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셀프 조사 논란이 일자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진행된 조사라고 해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쿠팡 INC가 위치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자체 조사라는 표현이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대응 아니냐는 겁니다. 네, 자체 조사 이 표현에 있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조사도 진행을 했고 사과문도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쿠팡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의 늑장 대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이번 사과문에서도 김 의장은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만 언급했는데요. 피해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범위나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6개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일단 국면 전환용으로 급히 내놓은 사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유 기자가 이 청문회 얘기를 짚어줬는데 사실 앞선 기사에서 봤지만 김 의장 불출석할 것 같습니다. 당장 모레로 예정이 돼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네, 사실상 또다시 맹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하긴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김 의장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결국 여론의 초점은 정보 유출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쿠팡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지에 대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향후 대응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유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겁니다. 이 전 의원,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신규 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 본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점철된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김문수 후보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이 후보자는 지속 성장이란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는 이해훈의 입장과 같다며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보수 인사 발탁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이란 인사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 정책과 정무 분야도 보강했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육선의 조정식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이경수 이네이블 퓨전 의장을 임명하고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차관 인선도 단행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파격도 너무 파격이었던 걸까요? 인선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민의힘은 이해훈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이 전 의원의 탄핵 반대 집회 발언을 SNS에 공유하면서 부정적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자 야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해훈 장관 지명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며 검증에 착수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도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이해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습니다. 논란은 여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탕평 인사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지만 이해훈 전 의원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안 한 상태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건 양해해 주세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해훈 전 의원의 과거 행보가 담긴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내일부터는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길 풍경도 궁금한데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 연결합니다. 네, 송주현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청와대죠?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청와대 출입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입니다. 바로 뒤로 보이는 대형 부근 용고인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미 이사를 마무리하고 이곳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이곳 청와대로 처음 출근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첫 출근을 맞아서 준비된 특별 행사도 있을까요? 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내일이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실은 애도의 뜻을 담아 조용히 청와대 시대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오늘 밤 자정 용산에서 내리는 동시에 청와대에 개항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가고 업무 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뀝니다.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정치적으로 단절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리적 특성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집무실이 마련된 본관과 여민관 중에서 참모진과 소통이 수월한 여민관에서 대부분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핵심 참모진인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사무실도 여민관으로 옮겨서 1분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돌아온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 뉴스 송주영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과거 동작구 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8원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녹취 내용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부의장 몫의 동작구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200만 원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갑의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인은 전직 보좌진의 재반박과 새롭게 공개된 녹취 등을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고발은 김 원내대표가 장남의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동작경찰서가 맡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제공받고 공항 편의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원내대책 회의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민주당 내부에서마저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결단을 촉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김 원내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무책임은 더 참담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쁩니다. 국민의힘 김병기 원내대표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은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메시지를 보면 지난 2022년 김 원내대표의 처남은 당시 보좌진에게 예비군 동원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상의합니다. 실제로 당시 보좌진은 병무청 측에 김 의원 처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냈고 연기가 처리됐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권력형 특혜의 패턴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 의혹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맹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등 악재가 생길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은 지켜보겠다며 공개 발언을 자제했지만 한 지도부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대처마저도 무리했다고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안팎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김병기 원내대표. 아직까진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가 우선이란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에도 전해드렸는데 아파트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불을 털다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12층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사고인 만큼 아파트에서 이불 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까지 장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40대 남성이 창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리 중간이 뚝 끊겼고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산대교 옆 보행교가 무너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너진 다리 옆은 파크골프장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도유에 멈춰선 차량, 앞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8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친 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35층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법원이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사법부가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합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CCTV 등이 부서져 6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직원을 포함해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90여 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원이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달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 소송으로 법원 직원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법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게 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이제 어려울 거고. 한편 경찰은 정광훈 목사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일 해저터널 청탁 의혹을 받는 통일교 부산 지역 핵심 간부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부산 지역 통일교 간부 박모 씨가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재수 의원과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논의하셨을까요? 박 씨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인사관리를 담당해온 인물로 특히 한일 해저터널 추진 활동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둔 시기 전재수 전 장관에게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 전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열흘 만에 피의자로 전환돼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재조사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통일교 내에서 인사와 행정, 재정을 총괄해온 인물로 경찰은 정 씨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인사들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뭐든지 다 비싼 시대다 보니 같은 걸 사더라도 더 저렴한 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죠. 이렇게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 움직임에 유통업계가 초저가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 소비자가 균일가 1,000원이라고 쓰여진 안내판의 물건을 살펴봅니다. 이곳은 약 20평 규모의 초저가 편집숍입니다. 전체 상품 중 86%가 3,000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이면 웬만한 물품을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집 앞에 장 보러 왔다가 되게 싸게 뭐가 있길래 봤는데 깜짝 놀랐고 뭔가 마트인데 되게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일가 상품을 총 1,340여 개를 생활용품 편집샵을 통해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 초저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유통업계에서는 초저가 제품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가 생활용품점으로 유명한 브랜드에서는
더 다양한 제품군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추세입니다. 화장품으로 인기를 끌다 최근에는 건강기능 식품까지 입점해 약 90여 종의 제품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이 브랜드 매장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600여 개에 달합니다. 온라인에서는 B급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플랫폼도 인기입니다. 홈페이지엔 1,000원 이하의 제품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온 오프라인 매장을 가리지 않고 초저가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이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휴일인데 모두들 편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조금 풀린 터라 집 밖에 나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겨울 나들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정치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람선이 선착장에 도착하자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내립니다. 가로수아래를 걸으며 겨울 운치를 사진 속에 담습니다. 다 녹은 눈밭도 아이들은 즐거운 놀이터. 모닥불을 쬐며 먹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확실히 눈이 많아서 그런지 겨울 분위기가 파주보다는 확실히 많아서 좋고 그다음에 좀 여유로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요하고 한적한 대숲을 걷는 시민들. 모진 한파 속에도 대나무는 푸른 잎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달라진 날씨 덕분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올해 마지막 산책을 즐깁니다.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며 날이 풀리자 시민들의 옷차림은 더욱더 가벼워졌습니다. 어제는 코트 입고 못 돌아다녔는데 패딩 입고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시원하고 좋네요.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시작한 눈과 비는 내일은 충청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이번 주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기온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며 조금 춥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아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해외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미국 뉴욕에서 3년 만에 최대 폭설이 쏟아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며 연말 항공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뿌연 안개를 가르며 비행기가 조심스럽게 착륙합니다. 이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는 애를 쓰듯 눈발을 가르며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거대한 눈폭풍이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가운데 뉴욕에 3년 만에 최대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I live in Las Vegas, so we're not used to this. 센트럴 파크에는 약 11cm의 눈이 내려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고 뉴욕주 산간 도시 피니시아에는 33cm에 달하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시민들에게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f you must travel, use public transportation. 항공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요크 국제공항 등 뉴욕시 일대 공항에서는 하루 사이 9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전국적으로는 7,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I've been waiting to get home all day. 현지 기상당국은 추가 강설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머물고 있는 기온으로 도로 곳곳 결빙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연말연시 대만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대만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가스관 파손과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주일 내 최대 6.0의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방송국 사무실 천장에 달린 TV가 흔들립니다. 진열대에 놓은 물건들은 바닥으로 떨어져 널브러졌습니다. 잠자는 아기를 안고 대피하려는 엄마는 중심을 잡는 데 애를 먹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5분쯤 대만 이란현 동쪽 32km 해역에서 규모 7.0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만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他们说上下摇是大地震，对，然后突然上下摇完之后就变成左右这样。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원에서 가까운 이란현에서는 3,400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가스관 파손 등으로 4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TSMC에선 직원들이 대피하고 안전 시스템을 가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만은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서 일본, 미국 알래스카 등과 함께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도 동부 타이둥현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최대 6.0의 여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한 담판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 담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건물 바깥벽은 떨어져 나갔고 앙상한 철근들이 생선 가시처럼 삐져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500대, 미사일 40발의 표적은 에너지 민간 시설이었습니다. Всю ніч були обстріли, ми не виходили, ми вдома були, але були в коридорі, а потім вранці вже почули дуже вибух. 우크라이나도 드론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11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담판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미리 경고를 보낸 셈인데 어떤 합의가 나오든 러시아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습 직후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Киевские власти не желают закончить дело миром. Мы решим все стоящие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и в ход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ооруженным путем. 전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치 양보를 끌어낼 때까지 시간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의 소식 자주 전해드리게 됩니다. 국방 민생 현장 가릴 것 없이 북한의 주요 행사마다 존재감을 부쩍 과시하고 있는데요. 보폭을 넓히는 김주의, 그 북한의 의도를 손성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성탄절에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 건조 현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옆에 딸 김주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난 20일 신축 호텔 준공식에서는 김 위원장과 손깍지를 끼고 걷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주혜는 지난해 모두 13차례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약 30% 늘어난 횟수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김주혜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열병식 등 군사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 공장이나 관광지구 준공식 같은 민생 현장은 물론 외교 문화 행사까지 동행하며 공개 행보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김정은 정권에서 두드러진 이른바 젠더 정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집권 직후 어머니 날을 제정하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외무상을 임명하는 등 여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지닌 그 정신과 힘은 비단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꿋꿋이 지켜내는 원동력으로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드라마에서 남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차리는 장면도 등장했는데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면서 기존 통치 방식만으론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마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성, 여기서도 또 이 MZ세대, 알파세대 다 아우르는 김주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북한이 이 젠더 정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내년 초 9차 당 대회에서 김주혜가 공식 직책을 맡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MBN 특별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북극 항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바로 러시아인데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중일 3국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북극 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북극 항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역시 러시아입니다. 북극을 따라 펼쳐진 약 2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과 쇄빙,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북극 항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 항로 인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The biggest obstacle now is the war in Ukraine. We see it's difficult. We have a lot of sanctions. 하지만 한중일 동북아 3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부산, 중국은 상하이와 다롄, 일본은 홋카이도의 토마코마이항을 주요 거점으로 북극 항로 선점을 위한 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이 눈에 띕니다. 저우산항을 출발한 중국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거쳐 20일 만에 영국에 도착하는 등 첫 상업 운행에 나섰고, 러시아와 연중 운항이 가능한 컨테이너선 건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 by Russia, China and others are actively navigating or expanding their access to the Arctic Ocean. 쇄빙 연구선 미라이 2호를 앞세운 일본은 4차 해운 기본 계획에 북극 항로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지만 갈 길이 멉니다. Korea will need to establish strong partnership with both Russia and China to be able to play an active role in regular shipments of containerized goods. 북극 항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중일 3국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는 비나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부와 전북, 광주와 대구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늦은 오후부터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눈비가 그쳐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3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2도, 부산은 14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추워지겠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